그래서 현대모비스랑 삼성전자 최근에 뭐 이슈가 많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방향성, 수급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종목들의 방향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엇갈릴 때 기관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종목의 탄력성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 모멘텀은 상호펀드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대표님처럼 신문이나 뉴스에 안 좋다라고 도배가 할 때가 결국은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 완전히 뭐 다르죠. 이게 삼성전자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쪼만쪼만하네요. 뭐 거의 뭐 키맨만 왜 또 디스를 아침부터? 디스가 아니라 뭐 이건 뭐 솔직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지하철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지하철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도 항상 20cm 위쪽에 공기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한데 뭐 삼성전자와 어제 다른 종목들이 거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네, 2,700억을 한 방에 삼성전자만 어제 매집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500억 미만의 고만고만한 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만약에 좀 배팅을 좀 해준다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시총 1위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면 그죠? 지수는 조금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연속성이 오늘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짝 기대는 좀 그래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따가 한번 실시간 수급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실시간 수급 분석하는 그 숫자가 거의 외국인 수급으로 거의 종가까지 맞더라고 그죠? 장 초반에. 그래서 오늘도 실시간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금 이따 장 출발하면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보여요. 현대차, 그 다음 현대모비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우리 고민거리인 대형주 중에 그런 종목들인데 기관들은 최근 안 좋은 이슈에 비중을 줄이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담고 있는데 주가는 기관들의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들의 방향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엇갈릴 때 기관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종목의 탄력성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저가로 이렇게 매집은 좀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 팔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주가가 계속 이슈가 생기고 난 다음 계속 음봉으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제가 이제 추이를 한번 그려와 봤는데요. 최근에 한 달 추이입니다. 이거는 최근 한 달 추이인데 여기 연초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 지웠네요. 네,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를 누가 지금 그러면 매집을 하고 있냐? 기관 투자가들이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사모펀드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외국인 요 두 개의 이 투자 주체가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고 나머지 연기금 뭐 투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기타 법인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근데 외국인과 사모펀드는 사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삼성전자 조금 길게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모멘텀은 사모펀드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좀 특이한 ETF인데 삼성전자만 추종하는 그런 ETF가 출시한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ADR로 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매매를 하기 원활한데 우리처럼 미국에도 이제 미국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깨미? 로빈후드? 로빈후드라고 하죠. 로빈후드도 분명히 글로벌로 보면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었습니다. GA 3나노를 잘하니까 야 나도 삼성전자 저게 이제 앞으로 TSMC를 넘어서 파운드리를 점유율 올라갈 것 같네.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지금 애매하니까 그러면 ETF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면 그 ETF를 미국에서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 ETF를 미국에서 운용사에서 만든다고 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ETF 만들어졌는데 그 추정 자금들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산 걸까요? 저는 왜냐하면 어제 반도체에 관련된 수급도 하이닉스는 팔고 삼성전자는 사는 수급이 좀 엇갈렸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안 좋게 삼성전자는 팔아도 하이닉스는 샀는데 어제는 거꾸로 갔다. 그러니까 거꾸로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개별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것을 뒤져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앞으로 뭐 얼마나 줄지 ETF 만들어주고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좀 있다 정도. 아까 오늘 신문기사 스크랩해서 보내주신 거 제가 좀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언론의 모든 그 분위기가 삼성전자 이것 때문에 그냥 뭐 물렸다. 네. 개미가 800만이다. 이것도 하나의 그 바닥 신호 아닐까 싶은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재고가 막 많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뭐 시클리컬 업종, 저는 반도체 업종은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경기 민감한 거예요.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익이 낮다 안 낮다 이렇게 많이 변동성,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대표님처럼 신문이나 뉴스에 안 좋다라고 도배가 할 때가 결국엔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좋다 하고 실적이 잘 나올 때가 팔 기회예요. 예전에 제가 조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제가 조선에 대해서 빅사이클이라는 말씀을 드려도 다들 긴가민가 하실 텐데, 그리고 주가가 이익이 안 나오니까 비싸죠. 근데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나와봐요. 그때는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퍼가 떨어지면서 싸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우리 팔일분들은 이제 서서히 그때 팔면 되는 거, 남들이 이제 사들어올 때. 이 시클리컬은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지금 다들 안 좋게 보고 할 때가, 대신에 그 기다림이 좀 필요한 거죠. 그치, 네, 기다림이. 단타로 하기엔 삼성전자가 좀 단타한다는 건 정말 액수가 뭐 수십억 되시는 분 아닌가. 한 방에 예전에 왜 모 증권사에 찾아오셔가지고 현금으로 수십억 이렇게 삼성전자 베팅한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때가 조금 사실 길게 봤을 때는 노이즈가 있을 때가 모아갈 수 있는 기회죠. 다신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슈가 좀 되는 건데,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완전히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요거 누적 매수 포지션이고요. 요것도 연초를 지워야 되는데 제가 안 지웠는데, 자, 사모펀드, 연기금 다 줄이고 있죠. 다 줄이고 있네. 기관들이 특히 펀드에서 다 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독 외국인들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지금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관과 개인들도 좀 힘드신, 기다림에 지치신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지금 줄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현대모비스를. 근데 외국인들만 이렇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슈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아래 꼬리를 다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어서인 것 같은데, 결국엔 이게 수개월 뒤, 아니면 한 달 뒤에 외국인이 좀 약간 이길지, 기간이 뭐 오히려 판게 잘 된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조금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거의 좀 확률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고민은 이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삼성전자 최근에 뭐 이슈가 많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방향성, 수급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에서는 E&D라고 좀 빨갛게 제가 색칠을 해놨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을 2천억, 3천억 대에서부터 이제 보아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시총이 거의 뭐 수천억에서 1조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가 2천억, 3천억에 있을 때가 좀 뭔가 알맹이가 있는 기업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보통 기회인 경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BM, LNF도 1천억, 2천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조까지 다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그 시간은 길렀고 그 중간중간에 파동은 있었지만, 그래서 배터리 이제 전구체 쪽에서도 좀 싼 종목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한번 기관들이 샀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면, 전구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이제 최종적인 물질을 만드는데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란 물질 A라는 물질을 만들 때 최종 물질인 A가 되기 전에 이전 단계의 물질을 우리가 전구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제비를 만들 때 우리 밀가루를 이렇게 막 손으로 반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을 떼죠. 그래서 수제비 만들기 전에 밀가루 반죽하는 단계 정도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배터리에서의 전구체는 즉 양극재 같은 게 되기 전에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양극재의 어떤 활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NCA도 될 수 있고 NCM도 될 수 있고 뭐 성능이라든지 용도가 다양하게 다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리튬 산화물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리튬 산화물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금속을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이 바로 전구체다. 전구체에다가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리튬을 더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는 거고 양극재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정도 그냥 간략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수제비 만들 때 만드는 반죽, 그래서 이 양극재를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이제 촉매 쪽에서 빅3라고 하면 유미코, 바스프, JM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촉매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E&D도 이러한 촉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양극재, 활물질, 전구체 사업으로 진출을 했고, 지금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IRA라는 법안을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양극할 물질의 전구체의 거의 80%가 중국산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탈중국화는 2025년도까지 계속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탈중국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E&D의 전략은, 최근에 가고 있는 전략은 바람직한 아주 유리한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4,000톤 규모의 공장을 올해 7월 2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공장을 돌릴 거예요. 근데 2021년도 9월 달에 무슨 이슈가 있냐면 글로벌 1위 양극재 회사인 유미코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공장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MOU 체결했죠. 왜 하겠습니까? 이 회사하고 공급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공장 만들어 놓은 걸로. 그래서 그 뉴스가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전구체를 글로벌 1위 양극재 회사한테 공급을 한다. 그럼 상당한 프리미엄을 이 E&D라는 회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에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 1개월 동안, 최근에 1개월 동안의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주춤하다가 거의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기관들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상업펀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갑자기 연기금도 갑자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투시는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긴 왔어요. 네, 그다음 외국인들도 바로 최근에 튀어오르죠. 이 최근에 튀어오르는 이유가 뭐죠? IRA라는 이 법안이 상원 통과하고 하원 통과하고 바이든 서명까지 이루어지니까 탈중국화네. 그러면 이 전구체 쪽에서도 이제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국내 국산화 수혜가 되겠네. 그 부분을 보고 아마 E&D를 다시 매집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개인들은 팔고 있고, 그래서 방향성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집하는데 개인들은 팔고 있는 방향성, 나쁘지 않은 수급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천억인데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시가총액 3천억 내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싸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 나노 신소재 과거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관 수급이 딱 들어오고 있는 초입에서 한번 주말에 공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리스크도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하자. 네. 혹시 뭐 의심할 포인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런 거잖아요.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풀리게 되면 그것 주가 조정 받는 빌미가 되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80만 주 정도가 전환사채가 물량이 이제 나올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만약에 시장에서 나와서 조금 수급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공부를 좀 해뒀다가 오히려 그런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수급적인 이슈로 흔들릴 때가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급 물량 부담 이슈로 한 번씩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근데 자회사가 대기 오염물질 저감 설비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련 ENC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네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그거는 이제 원래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본업인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저도 이제 늘 저는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주변을 많이 살피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자꾸 살피게 되는데 뭐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앞에 화물차 우리 있잖아요. 앞에 우리 일종 예전에 보통 면허 그 운전할 때 연습할 때 따는 거 그 부분 보면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스티커가 다 붙여 있어요. DFP인지 DPF인지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요게 뭐냐면 매연 저감 장치에 인증을 받았다라는 스티커입니다. 그거를 나는 장착을 했으니까 내 차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요거를 해주는 회사가 E&D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매연 저감 장치 관련된 부분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원래 본업이 이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부분을 원래 하고 있는 회사였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촉매 기술을 활용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PER이 어쨌든 올해는 30배, 그 다음에 올해 말 기준, 그러니까 예상 PER은 26.45배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싼 거는 아니죠? 그렇죠. 싼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단계가 레벨이 그렇게 싼 건 아니죠?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게 2분기 실적이 여기 유료 데이터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돼 있네요. 자, 지금 잠깐만 요거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 어제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어제 시가총액 기준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금 발표가 2분기 실적 기준이 18억입니다. 맞죠? 2분기 실적이 18억으로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4를 해서 지금 3천억을 하면 44배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오, 이건 뭐야? 10배도 아니고, 그죠? 비싸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익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가 있는 기업이에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가총액 감안하면 26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이 2분기보다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나노 신소재라든지 우리 2차전지 소재주들이 과거에 한번 1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나노 신소재는 밸류에이션이 60배, 70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포르쉐 타이탄 같은 쪽으로 한 종에다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근데 기대치가 먼저 반영이 되니까 60배에서 지금은 40배, 30배까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 반영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비싸 보이지만 앞으로 4,000톤의 그 공장이 돌아서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렇죠. 증설 준공 끝났고요. 하반기에 양산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그 가족분들 중에 이게 매출처가 좀 한정이 돼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매출처가 이제는 한 곳이 들어가서 레코드가 쌓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근데 그 매출처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양극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1위 기업인 유미코어입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제가 사인을 만약에 하면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저는 이번에 준공하고 양산하면 공급 계약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안 나오면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되겠지만 나온다면 이거는 뭐 글로벌 캐파가 제일 큰 회사로 앞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게 저는 한 군데라고 해서 무시할 거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 레코드 쌓이면 이제 앞으로 증설하면서 확산을 더 시키겠죠. 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릴 수는 없어요. 한 군데랑 이제 잘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어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아예 RA 관련된 이 법안으로 수혜주를 더 이제 찾기를 더 하다 보니까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수 강도 종목 보다가 먼저 한번 요 종목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차트는 뭐 요런 흐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시총 4천억은 갖다 둬도 누가 뭐 저한테 시비 걸까 싶은데요. 제가 걸게요. 거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 비싸. 야, 말이 돼? 뭐 이래서 시비 걸 수 있는데 한번 공부해볼 만한 시총 수준 아닌가 장기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좀 재미있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그림이 있어서 요거 하나 이제 제가 넣어놨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전기차 쪽에서 어떤 시장이 많이 팔렸고 어떤 차종이 많이 팔렸는지 각 연도별로 뭐 차종이라든지 많이 팔린 뭐 중국 시장에서는 몇 대가 팔렸고 이런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좀 자세하게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이야기 몇 가지만 조금 더 해드리면요. 예. HPSP 이야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분명히 이제 이 치포 동맹을 앞두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수급이 안 좋고 빠지고 있는데 의외로 이 종목은 안 빠지고 있고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치포 동맹과 관련 없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가총액 1조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그 이하 정도 수준이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 뭐 상장할 때부터 상장하기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한미 반도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죠? 한미 반도체에 또 임원분이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한 25%의 지분을 한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HPSP가 전공정에서 어닐링 장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거의 뭐 없는 장비다 보니까 이거는 뭐 중국 수출 이런 거 무산되고 관계없이 글로벌리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2분기에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 가깝게 아주 강하게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흐름 한번 보시죠. 자, 연기금 투신 두 기관이 중심으로 강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다른 IT 소부장들은 수급이 안 좋은데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오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오버행 이슈가 있었어요. 오버행 이슈. 그래서 지금 오버행 이슈가 남아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기타 법인과 요건 기타 금융입니다. 기타 금융.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버행 이슈만 끝나면 제가 봤을 때 수급적 이슈 1개월 락업 물량이 딱 풀렸거든요. 지금 상장하고 1개월 시점이 이번 주였거든요. 그래서 락업 물량 풀리면서 이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그 물량이 잘 소화가 되고 있고 어제의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저점은 한번 확인해 준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를 잠깐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자, HPSP를 보시면 요게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제가 1조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뭐 1조부터 그 아래 정도 내려가거나 혹시나 흔들리면 기회로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년도에 1,000억을 버는데 시총이 1조인데 그러면 퍼 10배밖에 안 하거든요. 글로벌 장비 회사 탑 기술력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퍼 10배면 싸다. 그래서 이번에 1개월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만약에 오버행 이슈로 흔들리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어제 여기까지 또 흔들렸다가 이틀 연속 땡겨버렸는데 물량 흐름 보신 것처럼 소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은 이번에 여기 전저점인 54,000원 전후가 결국에는 저점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거기 이탈하지 않으면 HPSP는 IT 소부장 주 중에서 특히나 장비주 중에서는 조금 아마 괜찮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을 아마 보여줄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YMT 공부했던 종목 수급까지 제가 그려온 건데 최근 한 달 동안 상업펀드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YMT는 그런 모멘텀 정도 체크를 하시고 자, 피팅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피팅은 지난번에 제가 이거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의 피팅 3사의 시가총액 추이를 처음 그려봤을 때가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 2,000억과 3,000억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채팅창에서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팅창 내용을 보시고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니 그때는 그때고 그죠? 2004년도와 2008년도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도 그때처럼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을 때 보장 못하죠. 보장 못하지만 그때 조선의 사이클과 지금 비교했을 때 그때 못지않은 사이클이 저는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니 적어도 2,000억, 3,000억대의 피팅 이 시가총액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사의 시가총액을 그려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들 시총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이제 2,000억, 3,000억대가 아니라 4,000억과 3,000억대로 한 단계씩 다 레벨업이 돼버렸죠. 그죠? 그때는 2,000억과 3,000억이었는데 지금은 3,000억과 거의 5,000억 가깝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개의 시가총액을 합산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젯밤에. 그려보니까
그때 고점이 2조 2천억이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를 합했을 때.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합하니까 1조 2천억이더군요. 네. 저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업황이 그때 못지않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 없고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최소한 2, 3년은. 그래서 피팅 관련주들은 싸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안정적으로 조금 이익 실현을 일부 해뒀다면 나머지는 저는 추세 무너질 때까지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